반갑습니다. K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네빌링 책의 내용을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렸죠.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근데 이번에 이 네빌링의 책이 왜 약간 조금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냐 하면 여기에는 그 영노력의 법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이 책에 되게 쉽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노력의 법칙, 즉 제가 늘 주장하는 저항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의 뜻인 영노력의 법칙이 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잠재의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재의식은 아주 투명하다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좀 지금 가난해. 그래서 마트에 갔는데 물건이 다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싸? 라고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했다 쳐요. 그러면 그 자체로도 잠재의식은 그 느낌적인 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얘 가난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가서 물건을 살 때 이 장바구니 무게가 계속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자연스럽게 마음 한편이 이렇게 쭉 무거워지잖아요. 점점 이제 계산대 앞에 다가오면서 이거 얼마 나올까? 나 돈 이거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게 모든 게 딱 잠재의식에게 여러분이 난 가난해 라는 이런 걸 보내고 있다는 거죠. 앞에 잠깐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게 좀 잠재의식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재밌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엔 잠재의식의 특징이 있어요. 좀 유별난 특징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1인칭의 현재로만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난할 것이다 아니면 난 가난했다 아니면 넌 가난할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넌 가난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잠재의식은 그 자체로 I am이라고 부른다는 이유죠. 그냥 난 가난해 이거예요. 그냥 1인칭의 현재 시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난 건강해지고 말 거야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바로 미래형이죠. 1인칭까지는 좋은데 미래형으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그냥 그 자체 그대로 건강해질 거야. 너는 건강해질 거야. 언젠가. 그렇게 미래 시점만으로 잠재의식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느낌,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 안에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건강하지 못한 상태만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상의 작업, 시각화나 심상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명상을 하고 막 이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 에고, 내 머릿속을 휘젓고 다닌 그런 생각이나 그런 목소리들을 잠재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이라는 걸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 오케이, 알았어. 이제 상상하기만 하면 내 앞으로 오는 거야.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영노력의 법칙이라는 게 이런 과정이에요. 내가 최대한도로 잠재의식이 눈치채지 못하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현재의식의 온갖 오감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보통 현재의식의 오감만을 통해서 그 느낀 감정을 통해서 현재의식이 각인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대로 현재의식을 일단 컨트롤할 수는 있겠죠. 컨트롤하는 건 바로 오감, 느낀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상하기 작업이고 그게 바로 심상화, 시각화라는 그 작업이요. 끌어당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모든 거는 지금 현 상태만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각화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눈앞에 돈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내가 막 돈다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만을 직시하는 이 에고는 너 가난하잖아.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그렇구나. 나는 돈이 없지.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다른 시각화에서 얘기하는 게 마치 있는 것처럼 깜빡 속을 정도로 느낌이 중요합니다. 감촉을 느끼세요. 소리를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노력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재의식이 이렇게 1인칭의 현재형으로만 받아들이는 속성 때문에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마다 그와 반대가 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잠재의식 안에서 이 위치의 변화가 생겨서 그곳에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건강해지고자 한다면 건강한 상태에서 모든 걸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잠재의식은 현재 상태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어 라는 생각은 여러분에게 현재 난 건강하지 않아 라는 이런 결핍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난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은 여러분이 난 현재 부자가 아니야 이런 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더 하자면 이제 나는 지금 가난해 이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나는 충만한 인간관계를 원해 라는 이런 마음은 난 현재 그런 인간관계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는 거랑 나는 지금 그런 인간관계의 결핍을 느끼고 있어 이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확언을 하실 때 내가 이렇게 결핍을 많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확언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확언 쓰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뭐 100억 부자, 나는 10억 부자. 그래, 나 오늘부터 이런 확언을 열심히 내가 하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이제 기대에 차고 자신감에 차서 확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확언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확언을 하는 자체에 내 속에서 뭐라고 에고가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야? 넌 지금 통장에 뭐 1,000만 원도 없고 1억은커녕 5천만 원도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확언을 내가 의지대로 하고는 있지만 반대로 내 현재 의식에서는 아니야, 넌 그렇지 않아 라고 반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약간 결핍된 확언을 해서 더 많은 저항을 내가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많이 상상의 법칙 그리고 뭐 끌어당김의 법칙을 해서 시각화 심상화를 하든 아니면 확언을 하시든 그 확언이 절대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의식은 이성과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소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그저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얻었다는 평온한 마음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노력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일어나는 법칙, 즉 역노력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역노력의 법칙에 대한 설명. 여러분이 원하고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거를 쫓으려고 내 의지로 열심히 뭔가를 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결핍에 내 모든 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래서 시각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나는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뭐 500만 원을 내가 끌어당기고 싶어요. 그러면 500만 원을 딱 놓고 정말 500이 딱 통장에 찍혀 있는 거 이런 걸 상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500을 그렇게 하면은 현재의 시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소리야 너 500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기분이나 느낀 감정 이런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자 얘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가졌을 때 그때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뭘 하고 있을지 그걸 상상해봐. 바로 이거예요. 가졌을 때 딱 그 시점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난 사람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100억 부자라면 100억이 이미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 100억을 가진 느낌이 어떨까? 그 100억을 나는 뭐에 쓰고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여기서 말하는 그 노력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일어나는 그런 역노력의 법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빠졌던 그리고 설명이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책에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욕망이 사라지는데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상상을 하면서도 욕망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망을 1인칭의 현재형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도 항상 얘기하고 상상의 법칙 이런 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 느낌, 감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내 손에 1억이 지금 있고 이걸 내가 써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 돈에 1억이 있고 내가 부자라는 약간 그런 느낌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핍을 불러오고 그런 상상조차 진행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의지와 노력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서칭 해보시거나 정말 뭐 누구 부자는 이렇게 산다더라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을 뒤져보시면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먹고 어떤 거를 즐기고 어떤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뭘 타고 쓰고 이러는 거를.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내 기분, 감정을 제대로 지금 느껴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뭔가 더 한번 끌어당겨 보고 싶은 그런 욕망 자체가 들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 경험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제가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도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은 거의 뭐 구독자가 한 1000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어땠냐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2주도 안 됐어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구독자분이 한 50명 됐나 그랬어요. 겨우겨우 50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약간 실망을 하다가 아 그래 어차피 내가 잠재의식 설명하는 사람이고 상상의 법칙 이런 걸 난 안 사람이니 내가 한번 뇌를 속여보겠어 하고 정말 작정을 하고요. 제가 길게도 아니에요. 한 총 상상했던 게 한 10분 남짓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큼은 정말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정말 1000명 구독자를 이미 잃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식으로 카메라 세팅과 모든 걸 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막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걸 느끼면서 막 그렇지 막 뿔뚝뿔뚝 올라온 그런 감정을 느꼈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나서 정말 약간 매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제 무한한 잠재의식이 이제 응답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3, 4일 후부터 갑자기 막 하루에 150분이 막 늘고 그 다음날 100분 늘고 해서 지금도 꾸준히 하루에 100분 이상씩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에도 이게 만약에 진짜 제대로 내 욕망이나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말 내가 이걸 진짜야 라고 믿고 상상을 하고 시각화를 했다면 이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뭐 내가 해보겠어 이런 의지가 들지가 않아요. 이걸 진짜 막 정말 옆에서 이거야 막 알려드리고 싶은데 진짜 제가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온 거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한 다음에 욕망 자체가 들지가 않아요. 이걸 다시 한번 내가 끌어당겨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는 그냥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항상 매일매일 그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지화를. 근데 이번에 정말 그 전에 저 다 적었어요. 내가 만약에 뭐 구독자가 1000분 이상이 넘고 내가 만약에 뭐 일반 구독자야 10만 구독자면 이런 식으로 하겠지 이런 느낌이겠지 이런 걸 세세하게 저는 노트에 다 적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최대한으로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진짜인 것처럼 드라마타이즈 시킨 거예요. 내가 영화 찍듯이. 제가 늘상 과학적인 시각화 이런 거에서 영상을 알려드렸지만 3인칭 시점으로도 해보고 1인칭 시점으로도 해보고 제가 막 그래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각화 하는 거를 영상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거를 계속 준비하면서 반복을 하고 나중에 제대로 그게 딱 들어갔을 때에는 그 욕망 자체가 절대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각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까먹게 돼요. 그냥 까먹게 돼요. 의지 자체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영노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 앞전에 그 모든 말들을 정리해준 딱 한 줄이 있어요. 목적을 생각하기와 목적에서 생각하기. 100억을 딱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100억부터 일단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단 100억이 있어. 그런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뭘 먹고 뭘 입고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읽어드리자면 건강한 상태, 부유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결핍 상태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나아가고자 애를 쓰는 마음만 있다면
잠재의식에는 계속해서 결핍만이 각인됩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지금 그 상태가 현실이 됐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 나는 과연 어떤 느낌을 가질까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죠. 미래 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내 미래 인생 대본을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래, 이런 식이면 내가 이런 느낌이 들겠지? 그 다음에 누굴 만나겠지? 그 다음 뭘 먹겠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스토리가 쫙쫙쫙 나가요. 그걸 쓰면서 보너스로 내가 어떤 느낌이 들지 그걸 느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일기 인생 대본을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그 입장이 됐을 때,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아니면 이미 내가 건강해졌을 때 그 느낌을 좀 더 차분하게 쫙 펼쳐서 볼 수 있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유튜브 구독자를 나는 늘려보겠어 라는 그 생각을 했을 때 구독자 그 넘버를 본 게 아니에요. 그게 이미 됐고 이루어졌을 때 나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걸 위주로 상상을 했고 그 이전에 저는 미리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작하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상상의 법칙을 잘 쓴다는 게 얼마나 그 영노력의 법칙을 잘 피해서 상상력을 통제하고 있는가 이게 결정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얼마나 그 나의 머릿속에서 드는 잡생각과 이런 소음들이 내가 최대한도로 줄이고 진짜 내 잠재의식과 내가 탁 가서 접촉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는 이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명상 있고 그 다음으로는 졸음이 오는 상태라는 거죠.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그래서 이 영노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방법이 잠과 비슷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졸음이 올 때 그 상태는요, 여러분의 그런 모든 지각과 이성과 감각, 오감, 특히 이런 아이들이 최대한도로 줄어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영노력의 법칙이 딱 작용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아이를 쫙 조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는 바로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계속 던져주는 거야. 야, 이거야, 이거 이렇게. 그게 바로 영노력의 법칙을 되게 똑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영노력의 법칙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주범인 이 이성과 감각을 잠들게 하기 때문에 잠과 비슷한 상태를 써서 이 영노력의 법칙을 싹 스마트하게 피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자는 네빌링에 대한 측면 승부라고 합니다. 약간 그거 있죠. 약간 돌아서 가기, 지름길 가기 그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을 하려면 흥미로운 목표를 잡으라는 거. 약간 그 구미가 당기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 이거는 진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만큼 내 구미가 당기냐에 따라서 내가 의지와 이 모든 느낌이 자동적으로 발산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일을 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면서 하면서 내가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그 작업 자체도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비슷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자신이 몰입할 만한 것을 찾는다면 애써서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성과 감각의 함정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자신의 욕망이 가장 불타고 있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이유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정말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 이런 걸 상상할 때 정말 하지 말라고 자동적으로 쫙 물고가 트듯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흥미가 없는데 흥미를 유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흥미가 있는 목표와 상황을 고르면 조금 더 쉽게 그 상상의 법칙, 즉 뭐 끌어당김의 법칙, 시각화 이런 걸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응용하시면 좋을 만한 예가 여기 있어요. 병이 나았다는 상상보다는 병과는 관련이 없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푹 빠진 장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서 즐겁게 누군가와 놀고 있는 장면과 같이 자신이 좋아할 만한 장면을 상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상상을 하려고 딱 이거 뭐 10억이면 막 10억 이렇게 상상을 해서 저항을 부르기보다 그 10억으로 내가 그래 우리 가족에게는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의 집중된 편향된 그런 상상이 아니라 그걸 좀 더 폭넓게 그것 또한 또 저항을 줄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의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항이 없는 단어들 돈 막 10억, 100억 이게 아니고 풍요, 그냥 건강, 발전, 번영 이런 것들이 저항이 없는 그냥 정말 폭넓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쓰셔서 상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것처럼 나는 그냥 정말 건강해지고 싶어 라고 해서 건강 그것만 바라보고 상상을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이미 그걸 이미 이룬 거예요. 이미 건강해졌고 그 다음에 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신다면 결핍에 대한 그런 감정이 조금 더 줄어들고 우리는 그런 영노력의 법칙을 슬쩍 피해서 돌아가기 전법을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저항이 생기지 않게 내가 어떤 식으로 상상의 법칙을 사용해서 끌어당길 수 있을지 어떻게 시각화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팁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잘 이해가 첫 번에는 다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한번 되돌려 보시기도 했다가 그걸 한번 또 오늘 또 당장 또 실행에 옮기시고요. 네, 이거 내가 지금 해봐야겠어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이렇게 지금이야 하고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6초, 17초 이렇게만이라도 굵고 짧게 하는 거를 여러 번 붙이면은요, 그게 5분, 10분 점점 늘고 그게 완벽한 내 상상력의 법칙을 써서 내 모든 거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상상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과 미래와 이 모든 날들을 응원합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이버 카페 클래스케에서 만나요.